자, 고전시가 작품 분석 시간으로는 오늘이 14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도 너희들한테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작품인 이덕일 작가의 우국가라고 하는 이 작품을 가지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올해 EBS 수능 특강에 보면 굵직굵직한 이 연시조들이 많이 실려 있었는데, 자, 우리가 한 작품 한 작품씩 정리를 해왔었고, 자, 우리가 연시조로서는 오늘 요 작품까지를 하고 마무리를 할 생각인데, 자, 마지막 작품이 우국가야. 자, 그래서 이 작품도 오늘은, 자, 같은 방식으로 보기가 없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었고, 무엇을 판단했어야 되는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보고, 자, 마지막에 EBS에 실려 있었던 보기를 그대로 보고, 우리가 그 보기가 먼저 선행이 됐을 때, 독해가 선행이 됐을 때는 작품의 독해가 얼마나 수월했는지, 자, 그것까지 같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볼게. 자, 일단 작품의 제목이 우국가라고 돼 있는데, 자, 우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야. 자, 우자라고 하는 요 우가 근심하다, 걱정하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국이라고 하는 건 나라니까, 자, 나라에 대한 근심, 걱정, 자, 그것에 관련된 노래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떤 주제를 암시하는 단어가 작품의 어떤 제목에 드러났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각 수마다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어떤 차이들이 좀 있을지 몰라도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의식은 어떤 우국과 관련된 노래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일단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우국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한 계층만 하는 건 아니겠지. 뭐 어떤 지배 계층이라든가 내지는 그 속에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도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우국이라고 하는 걸 연관시킬 때는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배 계층들, 자,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어떤 키워드가 될 건데, 자, 일단 1차적으로 나라를 끌어가는 왕, 임금이나 내지는 그 밑에서 늘 어떤 임금이라든가 나라나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어떤 충신들, 자, 이와 관련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을 읽어내고 나서, 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따져볼게. 자, 1수부터 보면 작품 전체가 28개로 되어 있거든. 28개로 된 연시인데, 자, EBS에는 그 중에서 7개가 실려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전체는 다 볼 시간이 안 되니까 EBS에 실려 있는 작품만이라도 한번 읽어볼게. 자, 1수부터 한번 읽어보면, 자, 학문을 후려치우고 반문을 한 뜻은, 자, 삼척검 둘러매고 진심보국하려 했더니 한 가지 일도 한 것이 없으니 눈물겨워하노라. 자, 이렇게 일수가 돼 있는데, 자, 일단은 학문을 후려치웠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던 걸 후려쳤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근데 반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 원래 무신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문신이 된 거야. 자, 문신이 됐다가 다시 무신의 모습으로 돌아온, 자, 이것을 우리가 반무라는 말을 쓰거든. 자, 그러니까 반이라고 하는 게 다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다시 무신이 됐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반무를 한 뜻이 있었어. 근데 이 뜻은, 자, 삼척검을 둘러매고, 자, 검이라고 하는 건 칼이니까, 자, 무신을 상징하는 어떤 소재가 되겠지. 그 검을 둘러매고, 자, 진심보국을 하려고 했었대. 자, 그럼 진심보국이란 건 단어의 뜻 그대로 진심으로 보국, 자, 나라에 보답하고 싶었다 이 말인데, 그러면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이 진심보국이 되겠지. 자, 이렇게 진심보국의 뜻을 가지고서, 자, 반무를 했는데, 내가 한 가지 일도 한 것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겨워한다. 자, 눈물겨워한다는 얘기는 뭔가 좀 안타깝다, 내지는 슬프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지. 그럼 한 가지 일도 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이런 어떤 맥락 속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능력이 부족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맥락도 될 거고, 내지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어떤 기회라든가 그런 어떤 여건이 되지 못해서 그걸 할 수 없었다. 뭐 이런 맥락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워. 정보가 주어져야만이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적어도 뭔가를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다. 우리가 1수에서는 그 정도 읽어내면 될 것 같아. 크게 뭐 어려운 작품은 아니었어. 자, 그다음에 이어서 3수까지를 보면, 자, 나라에 못 잊을 것은 이밖에 다시 없다. 자, 의관 문물을 이렇도록 더럽혔는고, 자, 이 원수를 못내 갚을까 칼만 갈고 있노라. 자, 이렇게 3수가 돼 있는데, 자, 나라에 못 잊을 것, 자, 못 잊을 것은 이것밖에 없대. 자, 이렇게 지시어로 나왔어. 자, 이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밑에 보니까 의관 문물을 이렇도록 더럽혔는고라고 했어. 자, 의관 문물, 뭐 그냥 우리의 어떤 문화라든가 문물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문물을 어찌 이렇게나 더럽혔느냐라는 말이거든. 자, 그러면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 못 잊을 것이라고 했잖아. 그럼 잊지 말아야 할 것, 못 잊을 만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의 의관과 문물을 더럽힌 거야. 자, 그럼 이것이 이가 받는 말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것을 원수로 여기고 있는데 그 원수를 못 갚을까봐 칼만 갈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뭔가 의관 문물을 더럽혔던 대상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라든가 내지는 그에 대한 어떤 분노, 뭐 요 정도의 어떤 감정일 건데, 지금 여기서 칼을 간다라고 표현을 했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홍윤숙 시인의 가을집짓기라는 현대시에서도 내 마음 상태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 그리고 나를 어떤 병들게 만들었던 요소들을 떠올려서, 자, 그것을 뭔가 긍정적인 상태로 고쳐보고 개선하고자 하는 그 행위를 집을 짓는 행위처럼 표현한 거거든. 원래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추상적인 것들인데 그것을 집을 짓는 구체적 행위처럼 표현을 했었잖아. 자, 그거하고 좀 같은 맥락이라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 표현은 뭔가 마음속에 나타난 어떤 감정, 이런 추상적인 감정을
좀 뭐랄까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드러냈다. 우리가 요 정도는 좀 짚어낼 수 있을 것 같고, 공교롭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가을 집짓기라고 하는 그 작품 속에서 봤던 맥락과 연결지어서 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자, 칼을 가는 행위는 그 마음속에 어떤 적개심, 분노, 자, 원수를 갚지 못할까봐 어떤 분노,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의 어떤 조바심도 느껴질 것 같고, 꼭 그것을 원수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자, 요 정도로 일단 삼수는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뭔가 우리의 문화를 자,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한은 알 수는 없어. 자, 그렇지만 적어도 뭔가 누군가가 부정적인 요소를 만들었고, 자, 그에 대해서 그런 어떤 부정적 세력에 대해서 적개심과 분노를 가지고 있다. 자, 요 정도로는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어서 육수를 보면, 자, 어와 서러운지고 생각거든 서러운지고 국가 간의를 알 리가 없어 서러운지고, 자, 아무나 이 간의를 알아 구중천에 살해소서라고 돼 있어. 자, 일단 육수를 보면 눈에 띄는 것은 일단 서러운지고라는 말을 3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고 있어. 자,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를 좀 더 보면, 자, 서럽구나, 생각할수록 서럽구나라는 말인데, 자, 국가 간의, 간이라고 할 때 간은, 자, 우리가 한자로 어려움 이런 뜻이거든. 자, 어려움, 국가의 어려움과 그 다음에 위는 위태로움이야. 자, 그러면 어려움도 마찬가지고 위태로움도 마찬가지고, 자, 국가적인 측면에서 어려움과 위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맥락은 아니잖아. 자, 그러면 국가의 간이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맥락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서럽다라는 말이야. 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알 사람이 없어서 서럽다. 자, 그러면 알지 못하는 것은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무지에서 그것을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지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알면서도 자, 그것을 외면하고 자, 모르는 척 살아가는 그 사람 보고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 국가의 간이만 하더라도 일단은 그것이 부정적인 어떤 맥락인데, 자, 그 간이를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어.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국가 간이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더 부정적이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강화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서럽다라는 말을 3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고, 자, 그 의미를 강조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요소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장에 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좋으니 아무라도 이 간이를 알아서 구중천에 좀 살해 주십시오라는 말인데, 자, 구중천이라고 하는 건 직역을 하면 하늘인데, 그 하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느껴지는 그 작품 속에서는 대체적으로 임금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나와. 자, 그 임금에게 살해다라는 말은 알리다. 자, 이 표현 정도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안에 임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신하들이 자, 무지해서 몰랐건 간에,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외면하고 있건 간에, 자, 그러한 사람들에 가려서 임금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인가 보지. 자, 그래서 적어도 화자는 누구라도 이 간이를 좀 알고, 자, 그렇게 위태로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임금에게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충성심을 바탕으로 하는 우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잡으면 될 것 같아, 육수를. 자, 그 다음에 14수도 이어서 보면, 자, 이는 저 외다 하고 저는 이 외다 하니, 자, 매일에 하는 일이 이 싸움뿐이로구나. 자, 이 중에 고린무조는 님이신가 하노라 라고 돼 있어. 자, 이는 저 외다 하고 라는 말은 이쪽은 저쪽이 외다 하고, 자, 이 말이거든. 자, 근데 여기서 외다라는 말은 뭔가 그르다, 잘못됐다 라는 말이야. 그르다. 자, 옳고 그르다, 뭐 우리말 쓰자, 이런 말 쓰잖아. 자, 거기서 그르다, 잘못됐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쪽은 저쪽이 잘못됐다고 하고 저쪽은 이쪽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야. 자,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됐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우리가 어떤 대꾸적인 표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뒤에 보니까 매일에 하는 일이 이 싸움뿐이로구나 그랬어. 그럼 여기서 말한 이 싸움이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초장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이쪽은 저쪽이 잘못됐다, 또 저쪽은 이쪽이 잘못됐다, 맨날 이러고 싸움을 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싸움 중에 고린무조, 자, 고립이 돼서 자,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그 상태에 놓인 사람은 님이신가 하노라라고 했어. 자, 그럼 여기서 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임금으로 잡고 보자면, 그 임금이 지금 고립무조의 상태에 빠졌어. 자, 요 싸움 때문에 고립무조의 상태에 빠졌다면,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임금과 관련된 나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겠지. 나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나란 일 안 하고 맨날 이쪽은 저쪽이 잘못됐다, 저쪽은 이쪽이 잘못됐다 이러고 맨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뭐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맨날 싸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게 오늘날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겠지. 그러니까 예전부터 쭉 있어 왔었던 그런 모습들인데, 어쨌든 그런 과정, 그 싸움 속에서 가운데 껴서 지금 임금은 고립무조의 상태에 놓인 그 모습에 대해서 뭔가 좀 안타까워하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비판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 14수에 담겨져 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16수를 보면, 자, 말리소서 말리소서 이 싸움 말리소서, 지공무사하게 말리소서 말리소서,
있어. 진실로 말리고 말리시면 탕탕평평하리이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너희가 16수를 보면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은 같은 말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 특히 말리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고 있어. 자, 그러니까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도 될 것이고, 자, 그리고 또 어떤 음악적인 요소가 두드러지는 장르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운율적인 면, 음악적인 면도 뭐 고려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내용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 말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표현인 것 같아. 지금 뭐 이 말리소서라는 말에 똑같은 말만 해도 지금 5번이나 보이고, 또 밑에 보면 말리고 말리시면하고 지금 말리다라는 의미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6번에 걸쳐서 말을 한 거거든. 자, 그만큼 그 시급한 어떤 그 마음을 담아 표현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우리가 초장에 보면, 자, 말리십시오, 말리십시오. 이 싸움을 말리십시오. 자, 너희가 흔히 볼 수 있는 AABA 구조. 자, 이거는 율격적인 측면이고 어떤 표현상의 특징인가 좀 알아두고, 자, 지공무사하게. 자, 지극히도 공평하고, 자, 사사로움이 없이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사사로움 없이 지극히 공평하게 그것을 말려주십시오. 자, 싸움을 말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이런 자세지. 어느 쪽에 치우쳐서 싸움을 말리면 안 되잖아. 자, 공평하게. 그리고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사사로움 없이, 자, 그렇게 말려달라. 자, 그리고 진실로 그렇게 말려주시면 탕탕평평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원래 이건 사전에도 실려있는 말인데 탕탕평평이 실려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탕평이란 말이야. 자, 근데 탕평이란 말인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자,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다 이런 의미거든. 자, 우리 국어 사전에도 실려 있는 말이야. 근데 얘는 왜 탕평이라고 말을 쓰면 될 건데 탕탕평평이라고 썼을까? 뭐 두 가지 정도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데, 일단 시조다 보니까 글자 수에 제약이 있어. 자, 글자 수를 맞춰야 되거든. 자, 그런데 그냥 탕평하면 두 글자밖에 안 되는데 보통 우리가 세 글자나 네 글자를 통해서 하는 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글자 수를 고려해서 탕탕평평이라는 말을 썼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또 보지만 탕평이라는 말을 지금 2번에 걸쳐 반복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 자,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꼭 첩어처럼, 자, 이렇게 지금 형식이 쓰였다. 자, 이것도 이 표현상의 특징 정도 하나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자, 16수는 근데 조금 너희들이 생각해 볼 요소는, 지금 누구를 고려하고 이 16수를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적어도 싸움을 말릴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지금 임금에게 호소하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싸움을 말려야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뭔가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그 싸움을 좀 말려달라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 맥락에서 싸움이 일단 부정적으로 인식이 된 거고, 그 싸움을 말려야 한다는 어떤 간절한 바람, 자, 그리고 그것을 싸움을 말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소망, 자, 이런 측면이 지금 요 16수 안에 반영이 됐다. 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26수를 보면, 자, 나라가 굳으면 집조차 굳을 것이다. 자, 그러면 나라가 굳으면 그 나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집은 당연히 굳을 것이야. 자, 그런데 집만 돌아보고 나란 일을 아니하네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그럼 요 맥락을 잘 보면, 나라를 굳게 하면 그 나라 속에 존재하는 집은 당연히 굳을 것인데 집만 돌아보고 그 나란 일을 안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의미가 더 강조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지. 집과 나라 일 중에서. 그럼 나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공적인 일. 자, 이렇게 우리가 잡으면, 자, 우리가 집을 돌아본다는 얘기는 어떤 사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이 사적인 측면은 공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면 사적인 건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대상들이 사적인 것만 돌보고 공적인 것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지금 이것을 좀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뭐 우리가 좀 뭐 거창한 말로 얘기한다면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는 그런 모습만을 지금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자, 그러다가 명당이 기울면, 자, 여기서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맥상 흐름으로 본다면, 그러다가 너 그렇게 집안일만 돌보다가 이렇게 나라가 기울면, 자, 요 정도로 보면 되겠지. 나라가 기울면 어느 집이 굳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자, 어느 집도 굳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서리적 표현 정도로 보면 되겠네. 자, 그러면 집이 굳는 것은 나라가 굳으면 자연스럽게 굳을 수 있는 것이니까, 좋아질 수 있는 것이니까, 자, 이렇게 집만 돌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란 일을 해야 된다. 자, 나란 일에 신경을 써야 된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의식을 드러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나란 일에 뭐 어떤 공적인 일에 초점을 둬야 될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어떤 사적이고 사리사욕만 채우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싶어하는 그런 맥락도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명당은 나라의 비유적인 표현 정도다. 이 정도로 우리가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 자, 그러면 26수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28수. 자, 작품 전체가 28개로 돼 있었기 때문에 작품 전체의 마지막 수이기도 해. 자, 그래서 28수를 한번 정리해 보면, 자, 공명을 원치 않는데 라는 말이거든. 자, 공을 통해서 공을 세워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공명이야. 근데 내가 이런 걸, 공명도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자, 부귀인들 바라겠냐? 자, 부해지고 귀해지는 것을 내가 바랄 소냐라는 말은, 나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서리적 표현 정도라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바라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일간목, 자, 한 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초가에 고초히 혼자 앉아서,
자, 밤낮의 우국상실을 못내 서러워하노라 그랬어. 자, 밤낮이라고 하는 건 너희도 우리가 합성어인데, 자, 늘, 항상 이런 말 정도가 되겠지. 늘, 항상 우국상실한다. 자, 우국이라고 하는 건 나라에 대한 걱정인 거고, 상실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어떤 그릇된 시대를 마음 아파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으로 잘못된 그릇된 시대를 내가 마음 아파한다 이런 것이 상시야. 그러면 나라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그릇된 시대, 지금 잘못되어 있는 이런 시대를 보고 내가 마음 아파한다라고 하는 게 상시니까, 자,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이 너무 서럽다. 자, 이렇게 그 행위 때문에 서럽다기보다는 그렇게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릇된 시대이기 때문에 서럽다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서러워하는 그 모습 역시도 또 하나의 우국의 모습이다. 자,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사실상 이 작품은 따로 뭔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긴 한데, 자, 그래도 우리가 하던 방식이 있으니까, 자, 같은 방식으로 짤막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일단 화자는, 자, 표면적 화자 나가 드러나진 않았어. 드러나지 않은 화자야. 자, 그랬는데 이 화자에게 주어진 상황은 뭐냐라고 말하면, 일단 이 작품의 상황은 나라와 관련된 일을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나라와 관련된 어떤 상황 자체나 내진 처해진 어떤 상황이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었잖아. 자, 그래서, 자, 부정적 상태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다. 자, 이 정도로 잡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면서 느끼는 정서 태도. 자, 반응에 관련된 정보는, 자, 당연히 안타까워하고 있고, 이 안타까움과 뭐 별반 다르지 않은 게 걱정이지, 나라에 대한 걱정. 자, 그리고 그런 어떤 불의한 세력, 나라가 뭔가 부정적 상태에 놓이게 만드는 그런 어떤 싸우는 사람이라든가, 내지는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리고 사리사욕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판의식도 들어갔을 거고, 자, 그리고 그것이 뭔가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자, 다시 뭔가 긍정적 상태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소망의식도 담겨져 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주제를 얘기하면 그냥 간단하게 하자고. 이 작품의 제목인 우국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어떤 부정적 상태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느끼는 어떤 생각에 주된 생각이 뭔가 걱정이고 안타까움이고. 자, 이거 우리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다 이거 우국이잖아.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국이라고 잡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요 주제를 구현하는 표현상의 특징은 몇 가지 정리할 게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일단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반복이었어. 자, 그다음에 자, 무엇을 정리할 필요가 있냐면, 자, 우리 아까 전에 칼과 관련돼서 칼을 가는 행위 있었잖아. 그래서 어떤 분노나 적개심 같은 어떤 그런 추상적인 감정과 관련된 것을 지금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자, 구체적인 행위, 칼을 가는 행위로서, 자, 그렇게 표현했다. 자, 요거는 우리가 표현상의 특징 정도로 좀 잡아둬도 될 것 같아. 나중에 시험에서 초점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우리가 AA-BA 구조. 자, 이것도 우리가 율격면에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또 우리가 정리할 만한 건 우리가 좀 마지막에 좀 쏟아져 나왔던 표현들. 자, 서리적 표현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비유적인 표현도 있었어. 명당은, 자, 나라에 대한 비유였어. 자, 그리고 하나 정도만 더 잡자면, 우리가 이쪽은 저쪽이 외다하고, 저쪽은 이쪽이 외다하고, 이렇게 비슷한 문장 구조가 짝을 이뤄 나오는 대꾸까지. 자, 이런 것들은 뭐 자잘하게 본다면,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보기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요 시간인데, 자, 이것도 EBS에 나와 있는 보기를 그대로 가져왔거든.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이었다면 이런 보기를 먼저 보고 작품을 독해했다면 독해하는 과정에서 어땠을까? 자, 수월했을까? 더 어려웠을까? 자, 너희들한테 별 도움이 됐을까? 안 됐을까? 이거 머릿속에 생각하면 좀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국가 28수는, 자, 광해군이 어지러운 정치를 펴고 있을 당시에, 자, 이덕일이 고향 한평에 머물면서, 자,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지었던 작품이다. 자, 그는 임진왜란 때 묵과에 급제한 인물로, 자, 이순신의 막하에 들어가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다. 연시조인 우국가는 전체적으로 서사, 본사, 결사의 구조를 지니는데, 자, 1수는 서사로, 그 다음에 자신의 생애와 작품 창작의 동기를 포괄적으로 제시한 수였었고, 자, 마지막 28수는, 자, 결사로서 혼탁한 현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심정을 담고 있다. 자, 그 사이에는, 자, 관료의 어떤 무능이라든가, 내지는 붕당 간의 정쟁, 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비롯해, 자, 임금을 향한 근심과 애정, 그 다음에 전란의 체험을 통해 얻은 어떤 실제적인 구국의 방안 등이 비분관계한 어조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자, 지금 있잖아. EBS에서 실려있던 보기긴 하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뭔가 특별한 말을 더해서 이 보기가 중요했었지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밑줄 친 것들을 중심으로 너희가 읽어보면, 아, 이거 상황과 관련된 거, 정서와 태도와 관련된 이 반응에 대한 정보가 이 안에 다 있었네. 자, 이런 것들 너희가 굳이 내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품을 읽고 보면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많거든. 근데 그것은 항상 늘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지만 전제가 내가 지금
지금 설명했던 만큼 너희가 작품을 읽었어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자, 너희들한테는 그런 위험성보다 만약에 작품을 그만큼 못 읽었으면 보기하고 매칭이 안 된다고. 근데 너희가 이 보기를 통해서 작품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정보로서 담고 작품을 읽으면 그 작품을 읽었을 때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뭔가를 이해하면서 그렇게 각각의 수를 정리할 수 있었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보기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중요했는지, 자, 그와 관련된 것들은 너희들이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어. 자, 그래서 이 보기의 어떤 판단을 다시 한번 너희가 생각해보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국과까지도 마무리를 졌어. 자, 그래서 연시조도 우리가 꽤 많은 작품을 봤는데, 자, 배웠던 작품들이 시험을 대비해서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머릿속에서 망각되지 않게끔 자주 복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은 또 순서상 현대시 한 작품을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현대시 중에 김광균 시인의 광장이라는 작품이 있거든. 그래서 김광균 시인의 광장을 다음 시간에 정리할 테니까, 자, 작품이 그렇게 보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너희가 읽기에는 그렇게 수월한 작품은 아닐 거야. 자, 그리고 보기가 없는 상태에서 읽으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을 거니까 최대한 작품의 문맥을 통해서 너희가 판단하고 너희가 해볼 수 있을 만큼 해보고 나서 나랑 또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볼게. 자, 오늘도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